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스탁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요 며칠 동안 금요일부터 해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템포를 좀 천천히 해서 조용조용하게 시작할 텐데, 느린 게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영상을 좀 빨리 이렇게 보시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차트는 크게 뭐 예상하는 곳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차트는 일단 나중에 좀 천천히 보도록 하고,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매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공매도가 내일 저녁쯤 되면은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에 여기서 50만 주 감소된 부분, 50만 주 감소된 부분, 요거 빼고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없어질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 중에 되면은 또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그 감는 속도도 다른 여타에 비해서 빠르다. 그리고 과연 예전에도 최저로 공매도가 떨어졌을 때도 40만 주대를 한번 보여준 적은 있어요. 아주 잠깐 동안. 근데 그게 깨져서 400만 주가 깨질지, 400만 주가 깨지면 또 얼마큼 감소를 할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먼저 뉴스가 나왔던 지난 18일이었죠. 그때 그 셀트리온 측에서 정명 반박을 했죠. 그 여기 유튜브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던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모르시는 내용은 없을 거고 그때 만들었던 그 내용 중에서는 백신 얘기가 나왔죠. 백신 얘기도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으나 아직은 아직 쉽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경제성 논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연구 인력도 다 배분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갑자기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도 만들고 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저렇게 얼굴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른 사업성을 지금 띄고 있는 제품 파이프라인 그것도 하기도 솔직히 그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장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공장의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빼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여를 해서 1년 동안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만든 이러한 렉키로나주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아무 말이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신 분들에 대한 의지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향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사실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떤 경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리고 국가 기술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뛰어들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국가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많이 도와주면은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인력, 특히 인력이죠, 인력이 이 하나에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뛰어들면은 그걸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경제성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30만 바이알이 이 10만 분 분량이 생산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130만 명 분량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장을 더 돌려야 된다. 더 돌려야 된다. 근데 뭐 해외 CMO 주는 거는 예전에도 그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CMO 준다고 해서 갑자기 레시피를 준다고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어떤 그 제조할 수 있는 상태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거를 생산한 능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뭐 1년,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 쉽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얘기는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죠. 중간에 어느 그 센터장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항체 치료제가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을 돕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서정진 명예 회장이 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것 얘기해봐야 그냥 썰로 풀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파급이 크다. 그런 거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해서 정명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근거도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 만약에 맞으면은 나는 우리 국민들에서 위에서 얘기했을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묻어가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가 한번 나왔었죠. 저기 한번.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날 일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8일 지나고 난 다음에 19일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뭐냐면은 정부 국산 치료제 백신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개발된 항체 치료제 이외에도 중증도에 따른 치료제 백신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뭐 백신도 이제 계속해서 전력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적 결론은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거죠.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센티온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약간 이어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툴의 전략, 우리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국에서 검증된 것은 사오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1대 전략 품목을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핵산 축출기, 뭐 진단 키트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같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RRT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뭐 요런 게 나중에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이렇게 다른 쪽에 주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서정진 회장도 그 은퇴 이후에 요런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신사업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그 후보들이 이 언택트 이제 치료에 대해서 공약을 거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공약에 따라서 어떤 차트 몇 개가 어떤 주가 종목들이 몇 개가 자리를 잡아가면은 한 번쯤은 한번 봐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에크모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그런 차량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주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오텍이라든지 SY라든지 아니 뭐 메가이시아에 있어 뭐 세음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데 주말이 지난 동안 봤는데 크게 아직은 시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 잠깐 반짝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 관련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도 좀 얘기하겠지만은 진짜 그 백신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백신이 지금 그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참여한 회사들이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이상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 물론 2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3상 넘어가는 그런 그 가능성도 굉장히 적거든요. 2상뿐만 아니라 3상에 좀 가져야 되는데 3상 가는 것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한국에서도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내서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 쪽으로 보면은 치료제 백신 개발에 작년 같은 경우가 1000억 정도가 좀 넘는 예산이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413억이 또 증가를 해서 1528억이 되네요. 나머지는 인프라 관련된 거는 뭐 이제 도찐개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쪽 분야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백신 관련된 쪽이 가장 좀 이렇게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 지원이죠. 연구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좀 가닥을 잡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그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과 온라인 대담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약을 만드는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라고 이제 전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뭐 득과 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좀 그래도 이익이 돼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나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약간 좀 이렇게 어필할 하면서 이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멘트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내에는 저런 걸로 하는 거고 해외에는 우리는 수출로 나가니까 하여튼 그건 지켜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이 쓸 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필요한 나라들에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뭐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미국 쪽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항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백신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제약사가 이제 한국을 도와주는 속도가 느리면 백신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미 후보 문질도 만들어 놨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 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비용, 시간, 인력 같은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사가 만든 이 레키로나 주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가지고 필요한 약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신속한 조기 치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장기가 손상되고 장기 손상은 결국에 사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감염이 되면은 이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서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는 거는 폐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폐에 손상을 입으면은 그 바이러스 질병이 뭐 폐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폐가 망가져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손상으로 넘어가면은 그걸 이제 중증이라고 하는 건데, 폐에 데미지를 입게 돼서 인공호흡기 달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폐에서 호흡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지 않게, 왜냐면 폐에 손상이 입어서 그렇게 호흡기를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 살리기 위해서 에크모도 달리고 인공호흡기도 달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약물 치료도 하면서 진짜 그 중증, 한마디로 이제 중환자가 돼서 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라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이러스 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된 레퀴노라주는 거죠. 이건 이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신속한 검사와 조기 치료를 당부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차례가 되면 무조건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회사에 대한 지분율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시나,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 IR을 하시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했겠죠. 우리 회사는 아직은 외국인 지분율이 3, 40% 정도 되고, 뭐 기관이 10에서 15%, 나머지는 소액 투자자, 그리고 우리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증자는 계획이 없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지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이유일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또 이어가지고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뭐 이진한 TV인가,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입니다. 이분 이진한 TV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면은 엄중식 감염 내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항체 치료제에 레키노라주를 직접 임상에 참여한 그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TV에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영상을 틀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제가 이분에 대한 그 인터뷰 하는 내용을, 제가 필요한 앞부분만, 지금 제가 타이핑을 쳐놨거든요. 뭐 다른 거 뭐냐, 슈퍼항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스, 메르스 등 기존에 이제 그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도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 요번에 이제 그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그 실전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다. 단지 아직은 시장성이죠. 그 코로나 요번에 나온 그 전염병만큼 이렇게 퍼지지 않았으니까는, 시장성이 없으니까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만약에 이게 다시 창궐 해가지고 좀 심해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는 아시지 않습니까? 임상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많을 때는 중증일 때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폐렴이 생기고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는 중증 상태가 되면은 이미
7일에서 10일 상태가 지난 상태죠. 지난 상태죠. 그러면은 보통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투여를 안 하던 간에 바이러스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이놈의 체내에 들어오면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폐렴이 왜 생기냐, 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서 주로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폐에 염증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바이러스의 역할은 끝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차피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에 중증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왜 만드냐는 그런 질문은 이러한 질병의 진행상에 대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모르고 얘기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중증인 환자는 없다는 거죠. 경증이 왔다가 중등증, 중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경증 환자일 때부터 약을 투여해서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려서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증일 때, 중등증일 때 이렇게 해서 약을 투여해서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리면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나 아니면 투입 비용이나 그런 것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망률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교수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레키노아주 임상을 진행할 때 유약 대비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이중 맹검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약인지 모르는 그런 약을 투약을 할 때도 이중 맹검이 의미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을 투여하자마자 이거는 뭐 이게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치료제가 들어갔구나, 환자의 열이 뚝 떨어지고 증상이 확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써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목표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빨리 투여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떨어뜨려 폐렴 증세를 막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한 명이라도 중등증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해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중환자실 들어가죠. 산소호흡기 달죠. 에크모 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치료에다가 인력들까지 들어가면은 기본 1억 이상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사망하고 비용도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은 이게 점점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마비 증세가 온다는 거죠. 경제 마비, 의료 마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토록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 들어먹지도 않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 교수님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 폐렴 증세가 생기고 인공호흡기 달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은 7일에서 10일이 이미 지난 상태죠. 그래서 그 지나기 전에 초기에 발견되면 무조건 좀 투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10일 이전 이 바이러스 농도가, 그러니까는 폐렴이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바이러스 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이 증세가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많을 때 약물 투여로 해서 그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7일, 14일, 20일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농도는 감소를 합니다. 폐렴 증세 때문에. 근데 그 초기에 이 바이러스 농도가 뭐 이런 사이클 뭐 이렇게 많을 때 약 투여를 해서 저것을 낮출 수만 있다고 하면은 초기에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신 거죠. 이 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셨습니다. 뭐 중간에 좀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으나 레키노나주 감염 초기 환자에게 가급적 빠른 투여가 필요한데 공급 요청서를
14시까지 보내야 다음날 17시까지 뭐 공급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금요일날 신청하면 월요일날 배송. 그러면은 뭐 늦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고쳐가지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빨리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꼭 몇 군데 그 병원은 굳이 꼭 이렇게 해서 되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지금 남기 좀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 레키노나족 관련해서는 지금 약품의 상태가 좀 저런 거고 이번 주부터 어쨌든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주 투약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은 좀 되게 늦게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 목, 금 정도 되면은 실제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게 데이터가 나쁘게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임상 결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단계의 1차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뭐 증권사 방송을 봐도 여기는 뭐 지지라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으로 지금 끝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십자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중에서 조금 강하게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인데 다음 주도 월요일날 일단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아니 예상 못한 그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을 것 같고 일단은 셀트리온의 이제 신용 물량도 만만치 않다. 잔고 수량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에 작년에도 굉장히 주가가 25일 이후죠. 25일 날에 9.45%가 올랐습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30만원 언더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했을 때가 180만 주 뭐 그 정도 언더가 되다가 이 11월 25일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좀 늘어서 또 이렇게 늘어서 했을 때가 200만 주였습니다. 200만 주. 200만 주인데 지금이 조정을 아무리 뭐 떨어지고 받고 한다고 해도 그때보다도 더 많은 신용 물량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공매도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신용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 물량도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종목별 매매 동향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외국인이 이제 약간 포지션이 좀 돌아온 경향이 좀 있는데 좀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매도 상환 물량 그 다음에 이때였죠. 15일날 시간의 거래로 해서도 단일가로 갚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봤을 때, 좀 외국인이 좀 급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런 날이었죠. 15일날. 만약에 공매도가, 차트에 이 주가의 저점을 알았다면 이런 날 갚지. 왜 미리 이런 날 들어와서 대량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그렇게 뭐 몇천억 다 이런 해가지고 공매도를 갚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 친구들도 지금 이 주가에 대해서 저점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단기 그 최저점의 바닥,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어떤 특정 테마 종목을 하실 때도 저도 지금 셀트리온은 장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 종가 매매 내일 관심주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하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상한가 2번, 3번 먹고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세력들도 이 꼭대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심겨 놓고 내일 심겨 놓고 해가지고 내일은 털겠다는 계획은 있어도 이 라인 진짜 머리 꼭대기는 절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은 있지만은 이 발바닥 밑에 있는 때까지 해가지고 바닥을 찍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움직임이 작용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대량의 공매도 상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최근 1년의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지겹겠지만은 얘네들도 이제 바닥이라고 느껴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금요일 날 모습은 일단 괜찮은 모습으로 해서 양봉으로 좀 돌려줬고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했으나 장 막판에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죠.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그래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갑작스럽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셀트리온도 더 이상 이렇게 하락이 없이 이렇게 등락을 좀 타면서 이렇게 추세를 좀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드린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주말에 영상이 올려드리게 되면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그런 한 주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